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거평이 아빠 연세거평의원 박광일 원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균, 어떤 균인지 아실까요? 바로 헬리코박터균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가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1급 위험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한 번 감염되면 위장에 머물면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도 유발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헬리코박터균 영상에 이어서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각종 처방 내용 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대표적인 장기이지만 음식 속에 혹시라도 섞여 있을 수 있는 세균들을 강한 산으로 살균하기도 하는 면역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은 이런 척박한 위에서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균입니다. 이 균은 위 점막층과 점액 사이에 서식하면서 다양한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위에서 서식하면서 오랜 기간 매우 천천히 위 점막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한국인의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은 약 50%에 이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지만 아직도 한국 문화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찌개 등을 한 그릇에 담아서 음식을 각자의 숟가락으로 나눠 먹는다든지 면역력이 낮은 아이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먹던 것을 주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헬리코박터균의 전염 노출 위험도가 높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위 내시경이나 조직검사 후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의심되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유해드리면 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위가 불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치료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 평소 증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 대목이죠. 위 내시경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권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작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중에 하나는 60대 부부가 모두 위 내시경 검사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조직 검사를 하였는데 여기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돼서 제균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다른 가족들도 모두 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20대 중반의 막내 아들뿐이 내시경 검사에서 심한 궤양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상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약간 속쓰린 느낌만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후 협진 의뢰를 통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한 번 내원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했네요. 젊은 분들에게서 발견되는 위암은 예후가 많이 나쁜 편입니다. 그럼 이젠 헬리코박터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헬리코박터균은 항생제 내성률이 높아서 표준치료법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고려한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의 치료는 조직검사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에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치료는 위산 억제제와 함께 헬리코박터균을 재긴시킬 수 있는 항생제를 일정 기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1차 치료는 하루 2번 12시간 간격으로 10일 동안 정확한 용법대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항생제가 체내에서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 제균 치료 시 성공률은 70에서 80% 내외 정도인데요. 그럼 제균 치료에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확한 용법대로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신 경우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약만 복용하고 나면 나는 제균 치료를 다 했으니까 이젠 다 나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끝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한 서너 분 중에 한 분이 치료에 실패하시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위 내시경 또는 호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치료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제균 치료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해서 질병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평가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제균치료가 잘 된 것을 확인했다면 이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1차 치료에서 균이 죽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면 복용하는 약제, 특히 항생제를 변경해서 2차 제균 치료를 일주일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시 부작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제균 치료 시의 부작용은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매우 다르고 어떤 분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분은 설사나 구역감이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많은 양의 항생제를 단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약냄새가 올라오는 느낌부터 설사나 메스꺼움, 구역, 구토, 복통 등의 증상들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리코박터 치료는 항생제의 혈중 농도를 일정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복용법에 따라서 끝까지 잘 복용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복용을 시작했지만 너무 괴롭거나 힘든 경우에는 꼭 반드시 내원하셔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드물지만 항생제나 위산 억제제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전신에 빨갛게 두드러기나 발진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바로 모든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약물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으셨을 경우에는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주치의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헬리코박터균 치료가 왜 필요한지, 치료 시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을까요? 소개시켜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연세거평으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